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홍준석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수능을 치른 학생이라면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남은 일정이 좀 남았죠. 예.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만약에 내년 수능을 보는 학생이라면, 고2 학생이라면 한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총평을 보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해설 강의 영상도 올라가는데요. 이 해설 강의 영상도 찍었거든. 그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분석을 하고 봐봐. 알겠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꼭 뭐 시간 맞춰 푸른다 그것도 정말 좋겠지만 시간 맞춰 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독서를 풀고 이제 수업을 듣는다든가 문학만 풀고 수업을 듣는다 그렇게 해도 돼.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돼요. 나중에 뭐 준비가 되고 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거니와 이 기출문제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능 문제는. 알겠죠? 여러 번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총평도 사실 더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총평을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는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한 방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내년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 올해 수능 문제 풀어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무조건 이제 갖추고 들어가 있는 것이다. 좀 부담을 줬나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알죠? 물론 쌤이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정밀 분석해줘요. 그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서도 그 취지를 다 분석을 해주겠지만 일단은 풀어보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쌤이 좀 잔소리를 그 부분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석을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건 좀 당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등급 컷부터 봅시다. 자, 일단 예상 등급 컷은 언어 매체 89, 화법 작문 93 정도 돼요. 지금 이제 화법 작문이 좀 더 높죠. 그죠? 일단 뭐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텐데 둘 다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법 작문이 뭐 따로 공부할 게 많이 없죠. 공부할 거 없이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선택한다. 그거는 좀 별로 안 좋은 생각이고 이것도 나름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여러분 해설 강의 보면 압니다.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준비가 돼야겠죠. 그죠? 이제 기본기가 확실해야 되고 적용 능력 확실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90점이면 1등급이고 여기서는 2등급이죠. 그죠? 이제 그게 다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1, 2, 3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N수생이 만약에 빠지면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고3들의 체감 난이도는 이럴 수도 있어요. 1컷이 93이나 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N수생이 만약에 빠졌다. 고3끼리만 봤다. 이러면 1컷이 더 떨어져요. 예, 이거는 최소 3점 정도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수생이랑 반수생이 대부분 연매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쌤이 이제 그 시대인재 재종반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컷을 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화법 작문도 최소 2점은 떨어져요. 그러면 고3 사이에서는 92점 정도면은 화법 작문 92점 정도나 언매 정도 87점 정도면 1등급으로 보이지만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여러분 그게 3월 모의고사 때 일어나는 일이야. 3월 모의고사는 고3들끼리밖에 안 보거든. 그래서 그때 1등급이 1등급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야. 그래서 재수생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랑 재수생이랑 처음 붙는 게 6월 평가 모의고사예요. 6월 9월 때 처음 붙는단 말이야. 그치? 그전엔 존재를 모른다고. 느껴지질 않다고 그게. 근데 컷이 딱 덜컥 나오고 보면은 생각보다 높단 말이야. 그걸 미리 대비를 해야 돼. 알겠죠? 쌤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통제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고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맨날 그런 얘기 하죠. 뭐 국어가 쉬웠네 어려웠네 할 때 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쌤이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교는 상위 5%입니다. 그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학교죠. 사고 자체를 보통의 95%로 해서는 안 되고 상위 5%로 해야 돼요. 사고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세요. 세계적 운동선수들 보면 사고방식이 달라요. 우리 동기부여 영상에서 많이 보죠. 그죠? 세계적인 슈퍼리치들 보세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그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
그 사고 자체가 그 상위 0. 몇 %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는 거야. 남들 생각하는 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기자들이 풀어봤겠어요? 기자들 풀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냥 주는 자료 받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입시기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보고 받는 겁니다. 본인이 풀어보질 않는다고요. 난 풀어봤어요. 그렇죠? 쌤은 벌써 아주 오랫동안 풀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쌤 말을 들어야 돼요. 쌤 말을 믿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쉽다는 얘기는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쉽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국어가 지금 17번 문항이 오답률이 80%가 넘습니다. 오답률 80%가 넘는 게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8, 9명이 틀린다고. 6월 달에 89%까지 나왔어. 오답률이. 그지? 대부분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냥 틀리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틀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5% 안에 들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5% 안에 들어야 되는 학생이랑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80%짜리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등장을 하니까 원래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맞히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그 절대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점수 따기가.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된다? 무조건 국어가 쉬웠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 생각이고요. 그런 학생들은 겨울에 국어 대비 안 하겠죠. 그죠?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변별력 확보 성공했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평가안이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점 언저리.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만족스러운 수준 나온 거고, 요건 이제 9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도 이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N수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고3들 체감 난이도는 요 정도였겠지만 이 정도면 어려운 거죠. 그죠? 이 정도면 이제 불수능 범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에서 딱 이제 괜찮게 알맞게 변별력 확보된 거고 오답률도 뭐 80%짜리 있었고 70%짜리 70%짜리 몇 개 있었고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괜찮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7, 80%는 10명 중에 7, 8명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만 1등급이 가능할 겁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번에 오답률입니다. 그죠? 다 독서죠. 그죠? 다 독서죠. 그죠? 물론 엄매의 경우에는 35번이 오답률 2위고 39번이 오답률 3위예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독서 문항만 따져봤을 때 그냥 여기서 쫙이에요. 물론 6월 달에는 오답률 10위까지가 10위에서 문학 문제 딱 하나 빼고 10위에서 9개가 전부 다 독서였고요. 전부 다 오답률이 60%가 넘었었어요. 언제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보이죠? 그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다 독서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답률 이렇게 들어가 있어. 봐봐. 작년보다 쉬웠다 그랬지? 쉬웠다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77%인데 올해 85%죠. 올해가 더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더 어려웠다고. 이 말이야. 작년에 요게 기술 문제였거든. 기술 지문이었는데 올해 이제 생명과학 지문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과 지문이 어렵냐?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에 경제학이 또 2위였죠. 그죠? 올해는 뭐야? 법학이 또 이제 3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둘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오답률이 높은 건 더 높았다. 이 얘기입니다. 학력이 떨어져서요. 큰 차이 없어요. 작년 학생이랑 올해 학생은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푼 사람들은 그래요. 예. 고3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그 고2 학생들 궁금하면 고3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려웠다래. 이해됐죠? 예. 왜? 자기가 본 시험밖에 모르거든.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미리 대비하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85%짜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요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벌써 겨울방학 때부터 전제가 다르잖아. 그치?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확인되듯이 독서가 좀 절대적이죠. 영역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독서를 못 잡으면 1등급 안 됩니다. 독서를 잡아야 1등급 가능합니다. 왜요? 오답률 탑5가 전부 다 독서죠. 5개를 다 틀린다고 생각해봐. 그지? 다 틀리면 1등급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왜? 그 안에 3점짜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10점 넘게 나가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잡아야 돼요. 독서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당연히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생물 지문을 풀 때 생물 지문을 틀렸으면
과학적으로 좀 사고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작년에 경제학 지문이 어렵거든, 기축통화 지문이. 그 지문이 오답률 1위는 아니었지만 위치상으로 앞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축통화가 어려웠으니까 경제학을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국어랑 거리가 멀어요. 평가원이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경제학에 나오는 국어적 요소가 있고요. 이번에 법학에서도 법학도 국어적 요소를 내요. 예, 법학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고. 내년에 경제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경제학을 공부를 막 많이 한다. 별 도움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국어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국어적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독서 교과서에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독서 교과서 본 적이 없죠? 그죠? 대부분 다 문제집을 풀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원칙 없이 공부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냐면요. EBS를 막 외워요. 그때부터는. EBS에서 지문이 좀 비슷하게 나오겠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들려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EBS에서 나왔대. EBS 비슷하대. 이번에 뭐 최소제곱법도 EBS 있던 거래. 그런 식의 정보밖에 안 들려요. 그 한 달락 몇 줄밖에 연계 안 됐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초장이 잡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예. 시간이 언제까지밖에 없냐면 6월 달까지 점수 만들어야 돼. 내가 겁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6월 달에 점수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9월 달에 완벽한 점수가 나와요. 예. 9월 이후부터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대치동에서 그 9월 달부터 애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 고3 애들? 나 시대인지에 갈 수 있을까? 시대인지 재정 갈 수 있을까? 강대 갈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얘기 한다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애들이 이슈가 그거야. 벌써 마음속에 뭐가 잡혀 있어요? 재수. 왜? 2달 동안 해봐야 안 되거든. 점수가 언제 나와야 되냐면 내가 여러분 진짜 이거는 너무 중요하게 하는 얘기인데 6월 달에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지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리허설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점수가 나와야지 폭발적으로 더 점수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미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 뭐야? 점검이 다 끝나야 돼요. 이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사고를 안 하면 여러분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년 이맘때가 내년 한 9월 달쯤에 그지?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 나 시대인재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강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 명심하세요. 알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이해됐어요? 쌤이 지금 전국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대치동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을 해요. 예. 6월 달까지 만들자고 하면 귀뚱으로도 안 든 애들이 있고요. 안 든 애들이 있고 그 고지고대로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성공하겠어? 후자 쪽이 성공할까 말까야. 알겠죠? 걔네들 6월 달 점수 만들잖아요. 더 필사적으로 해요. 왜? 진짜 시간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9월 달까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점수는 천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실력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진짜로 점검 막 파이널 풀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커리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겨울방학 때 웬간한 거 기초 다 쌓아놓고 체화 다 해놓고 실전 감각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 뭐야? 3월 달에 이제 EBS 막 실전으로 고난도로 풀고 그러면서 5월 달에는 6월 대비 파이널이에요. 왜? 이게 수능이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독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독서가 경제학은 경제학대로 법학은 법학대로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생명과학대로 이렇게 공부한다면 너무 방대하겠지. 그지? 그리고 평가원이 원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국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국어적 요소.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독서 교과서를 볼 수도 없겠죠. 그죠? 볼 필요 없어요. 요 안에 다 해결해놨어요. 요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장 안 돼요. 국어에 이 영역별로 들어가는 이 알고리즘이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걸 못해요. 알겠죠? 이 간단한 걸 못해요. 이번에도 여러분 해설 강의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강조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워딩, 홀딩 그것만 계속 얘기하거든. 근데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약간 특수성을 봐가면서 워딩과 홀딩 그 두 가지를 잘 봐줘야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말은 쉽죠. 원래 단순한 게 진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단순한 게 진리라는 거를 실행하는 쌤 수업이 최상위권 수업이에요. 지금 쌤 수업 들어온 학생들은 거의 다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 기본기를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만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최상위권으로 가면 알게 돼요. 뭐 단순한 게 심플한 게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 얘기고요. 자, 그럼 문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문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국어의 꽃은 문학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국어적인 요소를 잘 표현하느냐? 최고급의 언어잖아요, 문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학은 우리가 당연히 평가하는 비중을 내고요. 내시는 분들이 다 국문학과 교수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학을 절대 소홀하지 않아요. 문학은 쉽게 내고 독서만 어렵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 안배를 한다고 할 때도요. 거의 다 독서랑 문학이랑 1대1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요것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독서가 난이도가 높으니까 독서가 7이고 문학이 3일 것이다. 요건 착각이에요. 알겠죠? 예, 시간 안배 자체는 거의 반반이야. 아무리 양보를 해도 6대4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양보할 수는 없어요. 왜? 문학은 선지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해. 그러니까 선지에서 우리가 반응을 얼마나 해주냐의 문제인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문항이 쉬운 것과는 조금 별개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지 분석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작품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장르별로 수능적 감상을 해야 돼요. 물론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전 시가랑 현대시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고전 시가랑 현대시만이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산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적인 감상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암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 고전 소설 있죠, 그죠?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 막 암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요 얘기 해줄까? 다시 한번 5%를 소환할게. 고전 소설이 가장 수학적이에요. 영역 중에. 딱딱딱 그 화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9월을 보면 수능에 보입니다. 자, EBS에서 연계되는 건 맞죠? 근데 근본적으로 연계되는 건 평가원이 이거는 여태까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원칙인데 6월과 9월을 연계해서 수능을 냅니다. 이건 정해진 원칙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EBS를 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작년 수능을 보고 올해 수능에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개념이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수능에는 한 6, 7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나온 것들 있잖아. 안 나온 것들은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두세 개 정도, 세네 개 정도는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칙으로 보되 6월 달에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럼 6월 달에는 이제 올해 낼 요소들 또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9월 달에 또 보여준다고. 그거를 EBS랑 융합해서 보여줘요. 그 EBS에서는 그 요소들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그 평가 요소들 있죠? 그거 위주로 EBS에서 작품들을 한번 쫙 한번 훑어보고요. 6월 달에 한 번 더 내줍니다. 평가원이 6월 고를 내는 목적은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이 작가 작품이 나왔으니까 이 작가 작품 안 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작가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작품, 이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EBS에서도 나올 걸 추려서 공부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낯선 게 나왔을 때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풀면 돼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EBS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수능적 감상법은 언제 완성이 돼야 되냐면 겨울방학 내에 완성이 돼야 돼요. 알죠? 그래야지 2월쯤에 EBS 나오거든요. EBS 나오자마자 쌤이 또 바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작품들도 쫙쫙쫙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감상법으로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내 얘기 들어봐. 그래서 수능적 감상법에 안 맞는 작품 있죠. 그 작품 안 나와요. 그 맞는 작품들만 이제 골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BS는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낯선 게 나와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유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선택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언어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법이 걱정이겠죠? 그죠? 근데 문법의 핵심은 확장적 암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문법의 핵심은 적용입니다. 적용.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법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서 이제 한 파트에 불과한데, 그지? 요 정도가 학교 문법의 1.5배 정도 됩니다. 예. 문법을 틀릴 때요. 이따 풀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제 이 총평을 지금 하는데 문제 풀어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언어 매체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한번 풀어보라고.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일단은 문법에서 적용을 못해서 틀리지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틀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냐? 외워서 공부해요. 암기식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암기는 철저하게 딱 바운다리 내에서 해야 돼요. 요게 이제 그 학교 문법의 1.5배인데 요거는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건 또 문법이 좀 세게 나오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일단 바운다리가 확실해야 돼요. 확장을 하게 되면 매번 문제 풀 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돼요. 그건 내신식의 공부예요. 알겠죠? 예, 진짜 중요합니다. 총잡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총잡이는 총을 빨리 꺼내서 쏘는 게 포인트죠. 그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무기 고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무기 고르 쓰면 총 맞아 죽는 거죠. 그죠? 딱 잘 다듬어진 총 하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문법에서는 그걸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해설지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전 개념을 필터링한 다음에 실전 적용 문항들을 풀이해야 되고요. 일단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엔 제일 좋죠. 그죠? 하지만 기출문제 약점이 있죠. 문제를 알잖아요. 그죠? 답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필터링 먼저 해놔야 돼. 끝나야 돼. 근데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쌤이 문법 강좌가 영상이 있는데 5시간짜리예요. 금방 끝납니다. 5시간이면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필터링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문항을 풀면서 해설지 안 보고 계속 머리 싸매고 적용하고 그 연습을 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이번 문제도 그랬어요. 여러분 엄매 선택자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5-1, 2-3위가 엄매 문법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지식적인 문제냐? 아니었어요. 적용 문제였습니다. 적용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5-1, 2위 문항이 이 합성어에다 적용하는 문제, 형태소 분석 문제였고요. 형태소 분석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틀린다니까?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 안긴 문장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사고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내가 전제 하나 깔아줄게. 양쪽으로 하는 게 만약에 맞다면 절대로 재수생이 이길 수 없어요. 알겠죠? 재수생, N수생, 그죠?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은 이미 공부가 무지하게 많이 돼 있겠지.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꾼 거야, 수능으로. 학력고사는 재수 삼수가 무조건 유리하지. 양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하지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만든 게 수능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회로가 그날 잘 돌아가느냐. 수능은 이 하드디스크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회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회로.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매체는 유형 경험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화상회의가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근데 화상회의가 나온 게 왜 중요하냐면 평가원이 처음 냈거든요, 화상회의를.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쌤이 확인하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그게 뭐냐면 유형들을 평가원에 나오는 유형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유형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면서 그게 단점이 돼요. 왜? 평가원은 다른 유형을 또 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는 웬만하면은 좀 새로운 걸 경험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차에서 화상회의를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비슷하게 연습을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많이 유리하겠죠. 시험장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안 나온 매체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발굴해낼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 예상 유형 세트를 좀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나온 유형들도 분석을 많이 해보면 평가원이 이 매체, A라는 매체에서 아직 못 낸 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연습하는 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어쨌든 유형 자체나 조합 자체는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쌤이랑 또 연습을 하자고. 쌤도 벤치마킹한 문제도 있지만 새로 만든 문제들이 좀 더 많아요. 알겠죠? 이제 그건 쌤이랑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랬죠? 네. 자, 그 다음에 화법작문. 그죠? 화법작문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닙니다. 화법작문은 페이지 3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법 있고 그 다음에 화작복합 있고 그 다음에 작문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시간이 요구합니다. 여기서 시간 걸려. 여기서 오답률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그리고 안 나온 유형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화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특수화법의 교과 개념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정석에서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정석에서 한 5페이지밖에 안 돼요. 예, 그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 새로운 내용 속에 반복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고 최근에 계속 동일한 유형만 나왔거든요. 2024학년도 수능은 어떨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때는 또 다른 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쌤은 그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골고루 연습을 해야 되고 반복되는 원리가 뭔지를 미리 좀 예상하고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수능에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죠? 예,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절대 나와주질 않아요. 평가원은 익숙하다. 그럼 바꿔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면서 에너지를 갖고 가야 여기서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화작복합은요, 여기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걸 노려요. 그래서 이제 중간 문제에서 틀리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춰버리면 나머지 작문에서도 우리가 개념틀이 있어요. 작문의 어떤 지필이라든가 퇴고라든가 그렇죠? 자료 활용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5페이지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화작복합은 그냥 내가 무턱대고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걸 탑재하면 빠르게 풀겠지. 그거죠. 화작을 왜 해요? 예, 그냥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꾸시죠. 5%로. 알겠죠? 생각을 좀 바꾸시죠. 남들보다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예, 세이브하게 되면 독서문학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독서문학의 오답률이 화작 영역 선택이 언매 선택보다 높습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서 문제를 맞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점수를 표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준비가 필요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준비만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예, 그럼 여러분 화작 선택이 있어서도 좀 적극적 선택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예. 자, 그럼 갑시다. 그러면 답은 뭐냐? 효율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양으로는 재수생이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너네 그거 알아 혹시? 전국 수석은 고3이야.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알겠죠? 역대 수능 수석자 보세요. 다 고3이에요. 거의 다. 예. 정말 특수한 해를 빼고는 다 고3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수생 잘한다며요. 잘해요. 쌤이 시대인재 재종에서 친구들 받아보면 잘해요. 근데 수석은 고3이에요. 왜 그럴까?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 알겠죠? 예, 진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대학을 가죠. 재수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들이 당연히 양적으로는 우월하겠지만 그게 점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수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쌤 재수를 해봤거든요. 쌤도 재수를 해서 점수를 올린 케이스예요. 나도 고3 때는 소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수하면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때 완벽하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완전하게 생각을 다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했거든요. 그걸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수생을 양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효율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얼만큼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내냐 그 문제거든요. 가령 효율성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쌤이 이제 그 형장 강의에서 이렇게 오답률을 내고 하거든요. 이게 오답률 표예요. 근데 이제 반마다 다르겠죠. 그죠? 반마다 이제 다른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인강에도 좋은 수업은 많아요. 하지만 맞는 수업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하는 거는 좋은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강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겠죠. 하지만 쌤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대치동이라는 교육특구에서 특정한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예, 상위권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도 또 디테일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반마다 오답률이 약간 패턴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오답률 높은 문항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반마다 좀 성격이 수업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오답률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오답률은 뭐 아주 높은 문제들도 있죠, 그죠? 이거는 왜 오답률이 높냐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약점이 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맨날 보니까. 그지? 약한 거를 문제로 만들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오답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걸 많이 찍었다 이렇게 되면 답이 꼭 두 개로 갈리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답이 두 개로 갈리는 거는요. 너도 경험해 보죠. 그죠? 그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이 답 못 찍으면 여기로 가게 이제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게 있고 오답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경우는 답을 못 찍은 거예요. 이제 이런 약점들이 분석이 되면서 쌤이 아까 평가 요소 얘기했죠. 그죠? 이 정석에 넘버들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 넘버들이 적혀 있는데 그 넘버대로 약점들이 나와요. 그러면 수업을 하고 나서 쌤이 이제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주 문제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교재가 정규 교재가 있고 주간지가 있어요. 주간지 부분이 계속 그게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계속 틀리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 수업 때 성찰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인강이 좋은 수업은 많습니다. 하지만 맞는 수업은 현강에서만 가능해요. 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 강의는 현장 강의여야 돼요. 그냥 투트랙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쌤이 예전에 인강을 했었어요. 근데 투트랙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직도 인터넷에서 회자가 됩니다. 홍준석 인강 현강 차별.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인데. 예. 불출동 사수한테 좋은 수업이 있는 거고 딱 와서 나한테 데이터를 주는 애들한테 좋은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좋은 수업이지만 맞는 수업은 현장에 와서 나한테 데이터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들어야죠. 그죠? 그 두 가지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강의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약점들은 작년 학생들은 또 달라요. 그 부분들을 계속 적용을 해서 풀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내 약점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효율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맞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에요. 현장 강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난 쌤은 약간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왜 맛집도 있잖아. TV에 나오는 맛집 말고 왜 딱 어디 갔는데 딱 찾아낸 맛집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좀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커피집도 와 갔는데 그 고수가 막 커피 내리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난 그런 수업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걸 찾아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저 수업은 진짜 좀 수문진주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한테도 홍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잘 보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뭐 그런 입소문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쌤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왔을 때 여러분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그 효율성은요, 쌤이 여태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봤을 때에는 현장 강의에서만 가능해요. 알겠죠? 예, 누구나 다 보는 교재가 아니라 나만 보는 교재, 그죠? 나만 풀 수 있는, 나만 풀 문제, 나한테 맞추어진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가 여러분 뭐 당연히 뭐 소통이다, 그죠? 여러분 상담도 하고 정서적 관리도 하고 중요하죠, 그죠? 그런 걸 못하면 강의를 못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콘텐츠 이거죠. 나한테 맞는 강의 분위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강의의 본질이고 관리의 본질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수험 생활에 여러분 해보면 아는데 예. 본인 당사자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어려워서 힘든 경우는 잘 없어요. 막연해서 힘든 거예요. 이 막연함을 여러분들이 쌤이랑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막연함을 해결하는 게 쌤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준다고. 왜 틀렸는지 알려준다고.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고.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많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쌤은 여러분한테 좀 그 조언을 하는 게 국어 공부 시간은 2시간 이내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쪽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다른 과목을 못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줄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만으로는 여러분한테 많은 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하는데 예, 밴드를 요 밑에다 그 초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 주소를 갖다 이제 해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하세요. 그래서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개강을 안 했기 때문에 개강 전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쌤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필요하면 라이브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알겠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그 듣기도 하고 라이브 녹화도 하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공유도 하고 그리고 답변도 해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총평 같은 것도 올릴게요, 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밑에 요 주소가 있으니까 예, 가입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이 활동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험 생활이라는 거는 얼마나 막연함을 해결하느냐. 예, 그 문제고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5%의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느냐.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멘탈이라든가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쌤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명심하고 일단 문제부터 풀어야겠죠. 그죠?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또 좀 풀어보는 게 좋겠죠. 예, 자꾸 부담을 주죠. 예, 근데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내일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건 좀 잘라주세요. 자,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고3 생활이 시작된 건데 그리고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된 건데 일단은 이 생각부터 하세요. 내가 이제 무조건 뭐 나를 혹사시키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오늘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예, 그 생각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